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교과서 113페이지부터 있는 내가 찍고 싶은 사진 본문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펴시고 같이 한번 쭉 읽어가면서 또 그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내용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4반은 또 그 선생님하고 시간 관계상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요. 그 내용을 읽으시면서 내가 찍었던 사진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과연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가면서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크게 인물 사진에 대한 이야기, 풍경 사진에 대한 이야기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첫 부분은 인물 사진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 하기 전에 문단을 먼저 나눠봐야죠. 인물 사진을 다루는 글은 총 11개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의 잠깐 끊고 문단을 구분한 다음에 다시 강의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 구분하셨죠? 자, 1번 문단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 카메라 기능을 숙지 정확히 깊이 알고 조작법을 능숙하게 익히면 사진을 잘 찍을까? 왜 자꾸 글의 첫머리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 나올 내용은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라고 독자들이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상업사진이나 기술적 완성도가 곧 수준으로 통용되는, 통용이라는 것은 뭐뭐라고 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영역이라면 기술적 완성도가 곧 수준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기술이 정말 뛰어나다. 사진 찍는 기술이. 그것이 저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진을 찍는 사람이구나 라고 통하는 전문 영역. 그런 거이면 몰라도 우리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비법이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작가의 태도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라고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기술에만 관심을 갖는 태도는 잘못된 습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자, 이게 바로 이 글의 글쓴이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기술적 지식의 행간을 메워줄 경험과 바라보아야 할 방향이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험과 사진을 바라보아야 할 방향이라는 거죠. 기술적 지식의 행간이란 말은 행간은 줄 사이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다양하고 훌륭하게 있어도 그 사이사이는 경험과 자기가 사진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 관점 또는 방향 이런 걸로 채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의 사이사이에 이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의미, 스토리, 자기만의 관점, 경험 이런 것들을 채워 넣어서 사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말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걸 찍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을 때 자신만의 그거를 통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사진을 예를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본 사람들 있을 텐데 우리 3학년들 졸업 앨범 찍는 날 선생님이 그날 진짜 더웠거든요. 이 팬더 옷을 빌려서 입고 잔디밭에서 뒹굴고 있는 판다처럼 뒹굴고 있는 이러다가 옆에 친구들이 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인물 사진이 아니죠. 사실 인물을 찍은 거니까 인물 사진은 맞는데 그렇잖아요. 3학년들 졸업 앨범 찍는 날인데 선생님이 이 팬더 분장을 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준다. 이런 것들이 이 사진 속에 담긴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되겠죠. 자, 2번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한 업적을 남긴 모든 사람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삶을 이루는 대부분의 시간은 반복되는 생활의 조각들로 이루어진다. 일상의 조각을 모아서 붙여놓으면 커다란 벽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아침에 음악 틀어놓고 인사하고 등교맞이 하기 위해서 집에서 한 5시 40분쯤 일어나서 나와요. 그러면 운동을 하고 출근길이 또 한 40-50분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일본어 강좌를 들으면서 오거든요. 그런데 매일 한 20분에서 30분 강좌를 듣다 보면 이제 이미 이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말이 조금씩 들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좌를 듣기 전에 저하고 그 강좌를 꾸준히 듣고 난 후에 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평범한 일상이 쌓여서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그 일본어 실력이 조금 향상되어 있는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일본어 공부를 하겠다고 한 2박 3일 정도 어디 도쿄나 이런 데 갔다 왔어요. 그런 어떤 특별한 순간이 나를 이렇게 확 고양시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의 조각을 모아 붙여놓으면 커다란 벽화가 된다. 위대한 과학적 발견과 참된 아름다움의 표현 또한 숨겨진 일상의 비밀로 재창조된 업적들이다.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타일을 모자이크해서 만든 벽화거든요. 요 타일 하나하나는 아주 뭐 이렇게 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지만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듯한 약간 뭐 일본풍 그림이긴 한데 그 인터넷에 있는 벽화 사진을 포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조각들이 모여서 큰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만들어주는 소재는 무엇일까? 평범 반대말이 비범이겠죠. 우리가 흔히 그냥 지나치는 일들은, 일상들은 다 그냥 평범해서 눈에 안 띄는 것 같기도 하겠지만 그걸 비범하게 만들어주는 소재는 뭐냐? 바로 사람이라고. 그 인물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모양입니다. 미국의 한 잡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어떤 사진을 가장 많이 찍는지를 조사했다. 답은 사람이었다. 다음 순위로 자연 풍경과 도시, 그리고 건물, 꽃 같은 개별적인 관심사로 이어졌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개별적이다, 이거의 반대말은 누구나 다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편적인 관심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상정약용 지문할 때 이 보편성 뭐 이런 단어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답은 사람이었다. 뭐 이 얘기를 다시 반복을 했고, 물론 우리나라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우리에게 사람보다 더 큰 관심사가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없을걸? 이라고 작가가 얘기한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행간을 읽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가가 우리에게는 사람이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 쓰여 있진 않지만 짐작해 볼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행간을 읽어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물 사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4번 문단부터 또 만나보겠습니다.